오늘 바다 거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어촌계 장순덕이고요. 현재 지질 해설사로 서울봉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남방 큰돌고래와 바다거북과 같은 대형 해양생물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 자연의법 양수남 사무처장입니다. 작년부터 바다거북 산란지와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보존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바다를 드시잖아요. 해녀 삼촌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바다 거북을 만날 확률이 아무래도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실제로 봤는데 이 근래는 못 보고요. 한 3, 4년 전에 보면은 바다 거북이도 밥을 먹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땅에 붙어서 있다가 우리가 가면은 살짝 휘어갑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근래는 잘 못 봐요. 그게 너무 아쉬웁니다. 바다 거북이 볼 때는 아마 그날은 막 기분 좋고 반가운 그런 기색이신데 너무 섭섭한 게 본 지가 한 2, 3년 안 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우리 두 분도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하시니까 아무래도 바다 거북을 볼 기회가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수중에서 본 적은 없고요. 이제 다른 모니터링을 하다가 수면 위에서 숨 쉬러 올라오는 바다거북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구조대에서 저희가 이제 위성 추적 연구를 하고 있어서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조돼서 회복되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을 이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1년 동안 차에 다니는데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제가 지난 4월 21일 날 이호해수욕장에서 우연하게 이제 붉은바다거북 사체를 발견했어요. 그때 모이고 그다음에 야생에서 거의 못 봤고 여수 아쿠아리움 가가지고 이제 인공 산란한 그 새끼들을 봤었죠. 수족관에서는. 네, 근데 저도 보고 싶은데 좀 원래는 좀 바닷속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나 혹은 뭐 제주 바다에서 발견되는 바다 거북이 한 종류인가요? 아니요. 바다거북은 그 바다거북과에 속한 총 7종의 바다거북을 얘기를 하는 일반명에 가깝고요. 국내에서는 5종 정도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에서는 각 바다 거북의 약간 특징이라든지 뭐 생김새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이름이 푸른 바다거북이나 붉은 바다거북이라고 붙어 있다고 해서 색깔로 구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색깔보다는 등갑의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머리에 있는 그 무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지고 이제 종을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등갑이라고 하면 지금 이 모양을 말하는 거죠? 네네. 저희가 그 관련해서 교육 강연이나 이제 관련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등갑이 가장 바깥쪽이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지 5개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등갑의 패턴을 가지고 종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을 구별을 할 수 있고 뭐 크기는 보통은 성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cm에서 1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붉은 바다거북은 조금 더 크고 메부리 바다거북은 조금 더 작고 그렇습니다. 보통 뭘 먹어요? 그것도 종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요. 푸른 바다거북은 초식을 위주로 해서 뭐 가끔 두 종류나 아니면 이제 해녀분들이 만나면 이렇게 솔아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런 이제 좀 바닥에 있는 다른 이제 갑각류나 다른 종류들을 먹을 때도 있고 붉은 바다거북의 경우에는 초식의 비중이 적고 뭐 오징어나 어류나 이런 육식의 비중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종마다 좀 다르고. 그럼 우리 해녀 삼촌께서 봤던 거북이 어떤 거북이였을까요? 그냥 큰 거 안 봤는데 우리 친구 말이야. 지도 막 큰 거 봤더니 뭐 거북이랑 같이 놀았다는 뜻다. 거북이가 중간에 떠신데 가지도 안 오거나 이제 물질을 조금 늦게 배웠지 맛이에요. 우리 친구는 늦게 배우나
막 신통어형 가위를 막 같이 놀고 오는데 멀리 안 가고요. 엄청 커런 맛이 가위는. 실제 막 먹이도 주고 그래요? 먹이는 안 줘봐. 수닥에 구쟁이 잡기가 바쁜데 가는데 또 우리가 가면 먹을 거 도망갑니다. 이게. 아니 또 보니까 바다거북의 산란지가 제주 해안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느 해변에서 알을 낳는 거예요? 예, 서귀포 중문 해수욕장이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98년부터 이제 해서 2007년도까지 4차례 정도 알을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이 있고 사진도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직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16년 됐죠. 그 이후로는 지금 산란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언제라고요? 2007년도 그 이후에 계속 찾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막 찾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찾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흔적을 못 찾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때 2007년 이후로는 안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도에서는 알기로는 CCTV도 돌려받고 하더라고 매년 동안. 중문 이외에도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 밤에 애들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중문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산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쭉 모니터링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올라왔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산란을 하러 해변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바다거북은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돌아와서 번식을 하고 산란을 하는 동물이기는 하고 과거에 2007년 이전까지 실제로 바다거북이 산란을 했다면 아직 그 당시에 있었던 애들이 지금도 여전히 제주 바다로 돌아와서 산란을 할 수 있을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지금 바다거북이 산란할 수 있는 그런 모래 해변을 우리가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바다거북이 산란을 하러 올라오지 못하거나 그런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 있는 다른 해변이라도 그런 산란지로 기록된 곳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62년도에 해운대에서 그 붉은바다 산란 기록이 있어요. 62년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쭉 없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98년도부터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종달 해변에서도 그 산란했던 기록 들었고요. 그 하도 해녀분이 이제 우리 2월달에 그 바다를 봤는데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네 이제 어머니 뻘들이 그 토끼섬에서 거기 알을 낳았다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 말고도 다른 곳도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은 중문해변에서 이제 바다거북을 방류하는 행사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건 왜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바다거북이 알을 낳았었다는 기록이 있는 장소, 가장 최근까지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바다거북이 돌아올 수 있는 쉬운 환경일 가능성이 있고 산란에 적합한 환경일 가능성이 있는 지점도 있을 거고 태평양이랑 트인 바다에 면하고 있어서 바다거북이 그 이후에 뭐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러면 이제 방류했던 바다거북 중에서 뭐 정착지라든지 이동 경로가 확인된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서 보낸 바다거북들은 중국 쪽으로 넘어가거나 중국 남쪽으로 아니면 일본의 가고시마 쪽으로 이동을 한 객체들도 있었어요. 보통은 바다거북이 좀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제주도나 이런 데 왔다가도 추우면 다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셨고 저희도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했는데 저희가 위성 추적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겨울을 보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1년 이상 제주도에서 사계절을 보내면서 어떤 특정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서식지이자 섭식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한국에서 발견하는 바다거북이 특정한 한 지역에서 오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보통 바다거북이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뭐 산란 시기라든지 산란은 보통 여름, 여름. 네, 여름에서 뭐 따뜻한 지역에서는 가을까지도 산란을 한다고 하고요. 보통 언제 보셨던 거예요? 시기로 따지면 가을에 보지 않으신가? 가을 정도. 예. 바다의 수온은 그 육지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한 계절 늦게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까지도 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보통 우리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또 우리 언니들신데 언니 바다거북이 어디서 법대가 들어보나 다 보편적으로 고산현이는 수월봉 안에서 보는 수월봉. 예, 다 그 주변에서 봤단 말이에요. 뭐 차기도 같은 데서는 뭐 한 번도 안 봤는데 작년에 그 어부가 사진 찍은 사진에는 보니까 너무 고운 거라 눈이 너무 청명하고
아우야 세상에 지금도 이렇게 거북이가 있구나 그걸 느꼈고 저 바다 거북은 몇 살 정도가 됐을까요? 저 정도면? 푸른 바다거북 있어요. 네, 푸른 바다 거북으로 보이고요. 다 크면 거의 1m, 등갑 길이만 1m 정도가 되도록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되게 크기가 작아 보이는 개체고 뭐 기껏해야 한 10년 내외 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업하다가 잡힌 거래요? 아 고산에는 이 바다 목장이라는 환경이 돼 있다. 막 그 세면도를 들이쳐갖고 거기다가 감표도 심고 막 경험이다게 바다를 살리려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이버들이 그물을 약간 쳐는데 그냥 먼 고기가 들어오냐 오고 가고 오는 거 관찰력에서 했는데 딱 거북이가 들어대요. 작년 10월 말경에. 그냥 근래에 든 거 아니까. 그냥 고사는 바다가 그만이 살아있다는 거나 자네가 댕긴 것보다 자네가 증명해 좀 쓰게. 다음 주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거북이 나오면 내가 연락드릴게요. 예. 예. 아니 현 여사님 직접 본 바다 거북은 어디서? 저 아까 그 거북이 물질하다 보면은 그냥 거북이가 그저 자기도 밥 먹다가 우리 보니까 놀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별로 떠다니는 거 못 보고 땅 아래서 뭐 하다가 우리 보면은 자기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놀래죠. 갑자기 이제 안 본 사람 보면 맞아. 우리도 거북이 보면 놀랍니다. 이게 막 조심스럽고. 해녀 삼촌들이 이제 물질하는 작업장에서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까 수월봉 그쪽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인가요?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까 제가 일단 동쪽 지대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이제 하도리, 토끼섬, 그다음에 종달 쪽, 그다음에 삼양이죠, 삼양. 네. 삼양 해수욕장 앞쪽에 있잖아요. 그쪽, 그다음에 표선 해수욕장. 앞바다에 수중 분화가 있어요. 큰 분화가 있어요. 거기 항상 상주한다고 이제 스쿠버 팀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서쪽은 제가 아직 인터 못했기 때문에 확인 못했습니다. 서쪽 해녀를 안 만나보나 몰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서쪽으로 많이 인터뷰를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네, 인터뷰를 제가 동쪽으로 많이 우리가 한 다 것 같아요. 보라줄 건데. 아니, 보통 해녀 삼촌들에게 있어서 바다 거북은 그냥 평범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여기 바다 거북이는 우리는 솔직히 유학령 같이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고 건들지 말려놓고 내가 옛날 어른들씩 너무 물어보느냐 거북이는 건들면 안 돼요. 거북이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바닥 요왕 할망 아들이라 막 딸이라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디다게. 옛날에 물질할 때 한 해녀분이 이제 아기 잔치가 돌아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먼 바다까지 끄서가 버렸더냐. 그러나 거북이가 딱 등에다가 해녀를 딱 등에다 업고 이 가해까지 실어다자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너무 거북이가 우리 해녀한테 너무 감사하는 거라. 해녀도 얼마나 고마울까. 그 물에 떠내려갈 때 거북이가 딱 그거 알아채한 거네. 해녀를 등에 태우고. 전설이지, 전설? 아니, 설이 그런 설이 있었대요 옛날에. 진짜요? 전설이 아니고 설이. 설이. 물질을 하는 해녀분들이나 혹은 다이버를 즐기는 그런 다이버들 같은 경우에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 거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다 거북은 인간한테 공격적인 동물이 아니기는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연구를 위해서 바다 거북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지를 모니터링을 쭉 해봤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이 바다 거북의 생태를 좀 베이스로 해서 선박이나 수중에서 바다 거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떤 행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은지 가서 자고 있는 걸 깨워봤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애를 이렇게 잡아봤다거나 하는 거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야생동물이고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도 사람이랑 익숙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이를 주거나 인위적으로 손을 대거나 불빛을 비추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거리는 한 3m 정도? 네, 떨어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동물이 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 거리.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가는데 바다 거북이 고개를 좀 튼다거나 뭔가 움찔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춰 주시면 바다 거북도 그 이후에 좀 위협을 덜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위협을 느끼면 공격성이 조금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바다 거북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 부정적인 학습을 계속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그 바다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일은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좋겠죠. 장수혁 그 해녀 삼촌이 딱 한 행동이 정확했네요. 그러니까 뭐 건들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서로
여기 보기만 하고. 예, 사람하고 접촉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접촉할래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살 길 가고 또 우리도 우리 할 일 하고 서로가 아 거북이로구나 그냥 거북이 있구나 영 그렇게 마음하지 건들지도 않아요. 보기만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바다거북을 자주 목격을 못할 뿐이지 어쨌든 우리 곁에서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사체로 발견된 바다거북들에 좌초된 바다거북들의 부검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위 내용물 분석을 했을 때 국내 바다에서 살고 있는 뭐 해조류라던가 다른 먹이들을 먹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물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제주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들은 확실한 거죠. 또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 매해 지금 10개째 이상이 지금 바다거북 사체라든가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바다거북 자체가 이제 두시 안에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가 이제 그 그물에 걸린다거나 또 이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위치 추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간접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이제 올라올 때 자체가 어디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건 우리가 반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는. 그리고 요즘 뭐 수컷이 점점 사라진다. 바다거북의 수컷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바다거북 그 특이하게도 그 이제 부화할 때 그 모래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암컷, 또 좀 낮으면은 이제 수컷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지구 더워지면서 실제로 암컷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플로리다 해안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4년 동안 거의 100% 암컷만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호주에서 조사해보니까 99%가 암컷이었습니다. 이거 뭘냐면은 이제 사실상 짝짓기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이제 이 바다거북도 살 수 있다. 그런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를 바다거북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별을 구분짓는 뭐 유전자가 뭐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인가요? 왜 그런 거죠? 둥지를 만들었던 그 모래로 이제 알들을 덮어놓는데 그 둥지의 온도가 성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어떤 정도에 있는가에 따라서 암컷과 수컷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게 지구온난화라는 이제 큰 문제, 바다거북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를 만나면서 자연적인 성비가 불균형해지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최근에 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던데. 최근에 아주 계속 발견되고 있죠. 지난 그러니까 4월 21일 날도 제가 이호해 수장 걷다가 아침에 붉은 사체를 발견했거든요. 죽는 이유들은 이제 보게 되면 주로 폐그물에 걸린다든가 폐어구에 걸린다든가 또는 이제 바다 쓰레기를 먹고 죽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구 문제 또 제주도의 환경 문제를 이제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의 간접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해녀분들은 그 사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한번 자기도 해양 쓰레기 청소하러 갔는데 한 7, 8년 전인 밭인데 거북이가 사체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으나 그냥 난 막 보기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 못 보게 덮어줬어요 그냥. 예, 사람들 보면 속상할까 봐 그냥 덮어준 그런 기억이 났어요. 네네. 그러나 일절 건들지 않고 아무 고기가 안 된대 거북이가 들면은. 그러면 가만히 트덩그네 그냥 바닥으로 갑서 양 좋은 데로 갑서 양 그냥 보냈더니 나 이제 그거 한번 알아봐 놨수다 여기 오제는 그런 설이 있어서 양 거북이가 보이면은 이제 거기다가 막걸리도 피워주고 소주도 피워주고 좋은 데로 갑서 양 우리 해녀들신데 해치지 맙소 양막 그런 설은 시드하게 그러니까 선배 해녀분들은 예, 예. 아 곱게 값어 예예 곱게 갑서 막 그런 설이 시드하게 들어보나 우리 대표님은 혹시 바다거북 사체 보신 적 있어요? 매년 보고요. 네, 사체도 아무래도, 보고 정치망에 혼액이 되어서 구조되는 개체들도 매년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루어진 뭐 작년, 재작년에 이루어진 부검들에서는 열었을 때 식도 중간에 낚시 바늘이 걸려 있다던가, 네, 아니면 위에서 이제 비닐 조각들이 발생한다던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지점들은 조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거기도 우리는 그냥 정화 작업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텔레비에서 보면은 뭐 고기가 막 뱃속에 플라스틱 나왔느니 그런 걸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막히는 거라. 고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바닥에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나 생각에는. 고산은 막 해초류도 많고 예. 물견이 많은 거 보면은
바다가 살아있는 거 아니까요. 그러나 거북이도 온 거 아니까 작년에. 그렇죠. 여기, 예. 그 되게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그 바다 거북인데 코에 플라스틱 빨대였나요?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그 고통스럽게 빼내는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바다 거북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2018년도에 코에 빨대 꽂힌 그 바다 발견돼서 아주 큰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먹는 빨대에 대한 경각성을 많이 심어졌고 우리가 먹는 쓰레기가 얼마나 어떤 동물들에게는 큰 재앙인지를 알게 된 사건이죠. 거북이가 좋아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해초 또는 뭐 여러 가지들인데 해파리를 좋아하게 되고 해파리가 비랑 비슷하기 때문에 보면 빌도 많고 특히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선박과 충돌을 해서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면서 서식지를 인간이 점점 더 많이 활용을 하면서 선박이나 제트스키 같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교통수단, 이동수단이 바다거북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바다거북이 발견하고 피하고 싶었지만 사실 얘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체에서 보면 등갑이 깨져 있다거나 아니면 고래에서도 뭐 두개골이 깨져 있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가끔씩 네, 발생을 합니다. 그럼 해양 쓰레기의 근본적인 원인도 그렇고 인간 때문이네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해변에서 이렇게 다친 바다 거북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보통 다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직접 손을 대기보다는 해경에 연락을 해서 해경. 네, 신고를 하시면 해경이 뭐 해양생물자원관이나 고래연구센터나 이런 일단 구조 아니면 다른 구조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이 개체를 어떻게 이후에 해야 될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수면 위에서 바다거북을 이제 발견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이제 그물에 걸려서 얘를 빼줘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장 주의하실 거는 바다거북을 이제 사실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거워요. 커서. 네, 그래서 이렇게 양 사이드를 이렇게 잡으려고 시도를 하시거나 하는데 이 가장자리 부분이 생각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손이 베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느러미를 잡고 당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탈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냥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있을 수 있게끔 하고 신고를 하시는 게 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해경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해경 번호가 몇 번이었죠? 122번인가요? 네. 122번으로 바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바다 거북이 이렇게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일 궁금해요. 다시 중문 해변으로 와서 얘네들이 산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게 그거거든요. 돌아올 수 있을지 해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했었고 이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문 봤을 때는 제가 볼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애들의 산란 시기가 6월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6월 달에 가보면은 그 요즘에 서핑 대회를 매해 하고 있는데 여기다 천막이 다 쳐져 있어요. 그 해안사고 알라는 해안사고 그 위에다가 그다음에 애들이 바다거북 자체가 인공조명을 되게 민감해 하더라고요. 핸드폰 불빛만 봐도 도망가는 정도로 되게 민감한 친구들인데 이미 중국에서 가보면 야간에도 산책로에 크게 조명이 켜졌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다거북도 올라올 수 있지만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수욕장이 상권과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일본 경우에는 이제 붉은 바다거북 산란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해수욕장 자체를 폐쇄해버린다든가 산란 시기에는 또는 야간 개장을 제한을 시키거든요. 산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바다거북 때문에 이제 야간 개장이라든가 제한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좀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지만은 하지만 단계적으로 할 수 있죠. 이를테면은 최소한 산란 시기에는 산책로에 야간 조명이라도 끄자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이렇게 좀 강제는 아니지만 이제 안내판을 설치해서 야간에는 좀 이게 좀 바다가 산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출입 자제해달라는 안내판 정도라도 한다면 저는 된다고 이제 첫 시작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미국도 이제 듣기로는 바다거북을 위해서 산란 시기에는요, 인공조명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안 커튼을 친다고 해안 커튼을 쳐서 올라올 때 이제 불을 못 보도록 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근데 매 이제 해수부에서는 바다거북 새끼를 방류하고 있잖아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니 돌아오라고 하는 방류 장소가 중문인데. 네, 그러니까 그죠. 근데 중문에는 또 산란하러 못 오게끔 네, 그러니까 조명들도 막 많고 하다 보니 보낸 다음에 참 이제 아이러니하네. 가만히 놔둬버린 거죠. 사실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조치를 해야죠. 돌아올 수 있도록 최소한 야간 개장 못하더라도 조명이라도 좀 끄게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이제 방류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속 상황은 눈으로 직접 자세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크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작년부터 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바다거북을 만나신 분들이 얼굴과 등갑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종을 구별을 하고 제주도 바다의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얘가 여기서 사는 애인지 아니면 잠깐 들렸다 가는 애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다시 방문을 하는 애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바다거북을 만나시게 되면 저희한테 그런 정보를 전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보내준 정보와 함께 소중하게 바다거북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반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책자 같은 거를 매년 발간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좀 더 많은 분들과 바다거북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이렇게 널리 알리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삼촌 이제 앞으로 바다에서 바다거북 보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카메라 거정 다녀서 수중 카메라 애시나 솔봉 작업 댕길 땐 거정 다녔구다 카메라. 저희도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런 거 없어. 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이치라고 노력하는데 우리 여부가 해냐가 같이 도와줘서 저도 그리고 제주 자연의 벗 네. 지금 계신 곳인데 거기서도 바다거북 학교라고 해서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예, 저희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냥 바다거북만 교육하는 건 아니고 이 바다거북을 포함한 해양 동물, 해양 생태계 이제 교육이고요. 이 바다거북으로 대표되는 해양 동물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해양 서식지를 보존하고 또 제주도 해안을 지키는 거거든요.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을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바다거북과 그다음 해양 동물, 제주 해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이 거북의 날이고 네.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념일로 지정해서 관심을 촉구할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우리가 앞으로 건강한 모습의 바다거북을 오래오래 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내 생각엔 항상 우리를 바다를 잘 지키고 바다가 이제 살아나야 우리 해녀들도 이제 잡초 같은 거 많이 나올 거 아니까 이제 나야 미역도 나고 첨음도 나고 그럼 우리도 돈 벌어 먹고 또 바닥에 이제 모두 폐류가 많이 나면은 또 거북이도 돌아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나 기대에 밤수다 우리 바닥은 살아있으나 그러니까 바다를 좀 깨끗이 지켜야자. 대표님요. 바다거북과 연관된 그 해조류, 기초생태계, 뭐 어류 아니면 다양한 뭐 바다거북의 서식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요소들이 이 해양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물이 없어진다는 게 그냥 이 동물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동물과 관련된 바다 환경 자체가 우리가 직접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어떤 단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른 해양의 생물들을 보호하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냥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하면 어떨까, 쓰레기 버릴 때 이런 거 조금 덜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관심을 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다거북이 알라는 곳이 해안사구인데 이미 해안사고 자체가 엄청나게 개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안사고의 개발을 좀 자제해야 될 것이고 저희도 모래를 더 건강하게 보존하면 거북이가 더 돌아올 것이고 우리 또 인간도 행복하고 또 바다거북도 돌고래도 많은 동물들이 행복한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중문 해변에서 바다거북이 다시 산란하는 모습 꼭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경각심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제주 자연의 벗에서도 책을 계속 출간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저희가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바다거북이에 대한 소개라든가 제주도 바다거북이 같은 내용들 또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올해도 이제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이 책을 보니까 바다거북을 살리는 일은 제주 해안을 살리는 일인 동시에 인류를 위한 길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메시지가 오늘 너무나 소중하게 또 귀하게 다가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께도 잘 전해졌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